스타트판에 들어가면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붙들고서 전쟁인 거죠. 한 5년만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으면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10년을 기다렸다 뭐 이런 거고요. 10년간 기다리면서 죽을 뻔했다. 이게 엔돌핀이 나올 수가 없죠. 도파민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 10년간 타임트리를 하면서 행복했던 시점, 지점 뭐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는 정말 참 딱하다. 너 왜 이렇게 사냐 싶은 이런 때가 많습니다. 정말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냈거나 이게 스타트업을 하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나를 알아줄 사람을 만나는 거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여기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질문의 질을 자꾸 올려가야지 그가 나타났을 때 서로 알아보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박 대표님의 타임트릴은 일본에서 5,300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하게 독일과 미국, 일본, 대만 해가지고 글로벌 서비스로 나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칼렌더를 기반으로 한, 여기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까지 붙어서 그런 효율들이 다 돈 만드는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본의 어떤 뭐 시장의 독특함, 일본에 나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기업들한테는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은 좀 다릅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일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무조건 출시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서 물건을 출시한다. 그 친구 얘기에 하면 우리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잘못 나오면 그냥 한 방에 망하는데 니들은 막 시장에서 점검하지 않냐. 한국인으로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냐. 이거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더 세거든요. 한국이라고 없나? 또 한편으로 이제 다테마에랑 혼내마 이런 얘기 하는 얘기들도, 그러니까 속마음이 혼내, 진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진심과 그다음에 표현하는 그런 마음. 겉모양, 겉모습 표현하는 거. 네. 그렇죠. 일본 분들이 그런 게 약간 좀 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앞에서 하는 말과 그 진심,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인데, 일본 사회 안에도 이중적인 인간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약간 일본의 변화를 좀 봤는데, 이번에 CES의 일본관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약간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거기 미국 사람이 있더라. 미국 기업이 있더라. 사장이 미국. 그 다음에 오사카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사장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일본에서 사업하고, 지점도 일본에 있고, 뭐, 미국 기업인데도. 그래서 일본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서 순혈지에서 바뀌었다. 폐쇄성에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과거에는 일본의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일본의 스타트업 분위기가 어떠냐. 오히려 한국의 K-스타트업관이 전부 한국 사람이고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트로가 출품 안 하겠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콕 찍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나가? 막 이제 이런 식이에요. 니네 미국 진출은 안 하냐? 뭐 이런 거. 해외 진출 왜 안 하냐? 이만한 유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정부 지원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도 싶었는데, 일본의 그 스타트업 10만 개를 키우기 위해서 향후에 10조 엔을 투자한다. 그 다음에 27년까지 그 유니콘을 뭐 10,000개를 키운다. 뭐 이런 식의 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일단은 발표했으니까는 할 겁니다. 아니, 최근의 분위기가 일본 스타트업들에 대한 호감도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일본 경제 산업의 취약성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아니, 왜냐면 최근에 그 대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본이 이거에 대한 탈출을 스타트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일본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는 일본은 스타트업을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자기 자식이 기업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바란다. 스타트업은 생각지도 않는다. 일본에서는 엔터프레너십, 기업가 정신에 대한 걸 가르치는 과목이 별로 없다. 요즘은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일본이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앞 세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락텐의 미키타니, 이게 흐름들이 그리고 나서 뭐 라인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이런 이제 성공 사례들이 이제 정말 많이 없구나. 이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일본 사회가 약간 그게 있습니다. 이제 하던 거를 더 잘하자라는 쪽은 할 만큼 했다는 게 있는데 새롭게 뭘 하자에 대한 얘기가 모두가 좀 바뀐 게 해야 된다로 바뀐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요걸로 바뀌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끌고 들어오거든요. 일본의 속성상. 일본의 속성상. 그 다음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갖다 끼워요. 그리고 다 던져요. 다 던지면서 해보고 막 이러면서 성과 나온 것들을 다시 이제 반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지까지 봐왔던 패턴, 일본에 좀 역사상 있었던 패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망하는, 상장 폐지하는 기업 토시바였나요? 상장 폐지하고 하는 게, 거기는 좀 전형적인 패거리 문화, 이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해군하고 육군이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타치가 얘기 되게 많이 돼요. 히타치가 거의 이제 다시 이제 V자로 살아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의사결정 구조가 쌍거리 다 바뀌었더라고요. 일본스럽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토시바는 그냥 저는 이제 적폐. 빨리 그런 게 한번 돌아서 없어져야 되는. 좋은 샘플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일본 기업의 저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스러운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의 구조에 대한 특이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조직 문화의 병폐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되면 저는 소니가 부활하라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브라운관 버리고 디스플레이 버리고 스마트폰 버리고 하면서도 콘텐츠나 서비스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나가고 그것이 이제 자동차에 붙기 시작하고 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업 전환이나 흑자를 다시 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기본 체력이 없는 데서 어떻게 그런 게 나오냐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이제 사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나름 일본에서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회사, 엘리트들 중에서 골라서 받는 회사 이런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치고 있는 인재풀들이 일단 있는 상태 요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거냐 뭐 이런 얘기인 거라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본의 사람들 인재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 문화 미라이 기업의 회장님도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며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가면서 준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은 당나귀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인재를 중요시한다라고 근데 박 대표님도 회사를 처음 창업을 하실 때 거기 야후에 계셨던 인재들하고 카카오에 계셨던 재팬에 있었던 인재들하고 이렇게 같이 창업하셨다며요. 시작은 그렇게 했고 카카오 재팬을 그만두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친구들하고 지금 안 하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안 올 것 같다. 특히나 모바일 단위로 보면은 10년 단위로 큰 변화들이 왔기 때문에 메신저도 앞으로 5년이 지나면은 다른 이제 큰 흐름이 올 거라고 봤는데 그러면서 그 흐름이 이제 메시징에서 캘린더링으로 좀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한 5년만 길목지키기를 하고 있으면은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10년을 기다렸다 뭐 이런 거고요. 10년간 기다리면서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너무 멋진 얘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꿈을 꾼다. 이런 건 적어놔야 돼. 사람이랑 꿈은 꾸는 거니까 혼자 꾸면 꿈이 아니니까 한국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전직종 오픈된 상태고 그 전직종 오픈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같이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일본을 이렇게 들어갈 때 박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좋은 사람과 같은 꿈을 꿔라. 잔잔한 것도 계속 트라이를 해라. 어려운 기간을 아무튼 희망을 보고서 계속 나아간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니 일본의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바람들이 불고 있다. 뭐 이런 몇 가지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야 일본에 들어갈 때는 이런 건 좀 조심해. 아니면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이야.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한번 고객이 되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계속 고객이 된다.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잖아요. 한번 신뢰를 얻으면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일본은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가격에 대한 신뢰가 크죠. 시부야역 기억나세요? 그 스크램블 고사땡이라고 하는 거기가 120초 단위로 해가지고 전방향으로 신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 방향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그거를 이제 위에서 보는 이제 2층짜리 그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와, 저 사람들한테 양말 한 장씩만 팔면 이게 얼마치인지 비싼 얘기 많이 했어요. 25년간 있으면서 일본에서 돈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한국 기업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여전히 브랜드로 남아있는 거는 소주와 참이슬과 김치 이런 정도가 한국적인 걸로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급속하게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막 나오고는 있는 상태고 거의 그냥 뭐 어디 가나 있는 편의점 가도 그냥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글로벌화된 식문화의 하나 자리를 확실하게 잡은 느낌은 있는데 특출나게 뭔가 이런 거는 없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긋하게 계속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라. 스타트업들 가끔 보면은 많은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할 때가 많아서 원 프로덕트 원 펑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원 프로덕트 원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거. 결국은 사람은 고객은 하나의 기능으로 인지하거나 하나의 체험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막 두 가지, 세 가지 막 상상 가능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습니까? 라고 주면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기능이든 경험이든 가능한 한 따끈따끈해지는 하나의 체험을 일단은 집중하는 게 좋고 그 체험이 반복적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를 찾아주고 그 사이클이 돌아간다라고 믿음이 생기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필연성 비슷한 게 생긴 거거든요. 서비스가 엔간해서는 안 잡아져요. 이게 이제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고객의 니즈랑 프로덕트 쪽에서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서로의 보상 구조가 돌아가는 이런 거라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까지가 정말 이제 힘든 과정이기도 하고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나면은 일단 거기까지가 스타트업으로서 제일 중요하고 거기를 어떻게 넘을 건지에 집중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일 그한 게 뭐냐면은 마케팅을 잘 안 하니까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엔간하면 마케팅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마케팅을 하는 순간에 노이즈가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진성 고객에 대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진성 고객을 찾고서 그들의 니즈를 어쨌든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요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편해지는데 그 전에 막 이게 노이즈가 생기고 혼선이 생기고 필요 없는 정보들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 마케팅을 하면은 다양한 유저가 들어가요. 유저 한 사람당 한 가지 니즈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와 우리 서비스 완전히 문제투성이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부터 해결해야지 하면서 우선순위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서비스를 아껴줄 리가 없죠. 이 서비스의 가치를 자기 삶에서 생활에서 이제 알고 있는 평가해주는 이 유저를 만나서 그들의 가치, 그들의 평가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 그거를 타임트리는 실천했다.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말 오랫동안 10년 동안 이 서비스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부분 변질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을 해서 한 가지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이미지를 남기는 캘린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하지 않고 진성 고객을 만나서 이제 그걸 계속 확장을 해나겠다. 그러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볼륨을 늘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실패 요소들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왜 실패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뭐가 진짜의 실패의 원인인지를 몰라요. 짧은 시간 내에 뭐 마케팅 때려가지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타임트리는 해외 진출 언제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 늘 이렇게 듣거든요. 해외 진출이 일단 해외 진출 상수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냥 필연이라고 보는데 뭘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컨셉이 이렇게 안 짜진 상태에서 일단은 해외에서도 던져보자. 뭐가 먹히는지 이런 느낌이면은 약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거 회복 안 되면 오자. 이럴 수도 있어요. 최소한 그런 정도로 뭔가 날선 뭔가를 가지고서 한번 시장을 이렇게 한번 찔러봐야지 이게 이러다가 될 거야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저는 코리아 투 글로벌로 보는 요런 게 있거든요. 한국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하면서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예, 그 말씀을 좀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먼저 사전 오픈을 하고 나서 마케팅 규모를 이제 막 세팅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반응인지를 알면은 이게 글로벌하게 먹힌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큰 판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을 어느 규모로 할 건지를 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유저 측에서 보면은 한국의 유저들이 5만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5만 가지 서비스를 다 만져보고 있는 그러니까 서비스 퀄리티 포함해가지고 서비스가 이렇게 하려고 풀어내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빼방긋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려받아서 썩는 것들도 되게 간단하고 버리는 것도 되게 간단해서 거기에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그만한 능력자들이 고객으로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맥락에서 한국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유저들 대단하다. 글로벌적인 감성 또는 애플 프로덕트를 보는 시각을 가졌다. 공급자의 수준도 높지만 소비자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가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런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파악되는 나라죠. 그래서 저는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한국을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이제 막 들고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반대로 나가기 전에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여기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장을 극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내부에 있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전에 박 대표님께서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아니 장표 하나하나에서도 그렇고 설명 하나하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오랜 경륜이 묻어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이제 투자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IR은 제가 해요. 그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 투자가 미팅은 제가 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꽂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그냥 스루해도 되겠다. 요런 게 있고 막 이제 이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면서 봐. 우리 서비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사람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가 보니까는 일단은 제가 그냥 장표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살을 붙이고 이게 이 논리인가 저 논리인가 하는 얘기를 하면서 멤버들하고 얘기하는 이런 좀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는 좀 시키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제 직접 만드냐 이런 얘기인데 직접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거든요. 장표는 그림이 아니니까 뒷단에 전부 엑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표현할 거가 나오는 건데 숫자에 대한 이해를 어쨌든 이제 깊이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까 하고 요게 연관이 저는 크다고 많이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분이 저한테 묻길래 제가 박 대표님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서 저한테 한번 묻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장표 하나하나에 나는 절실함이 묻어 있는 것 같다. 예전에 그 실패를 크게 해보시고 거기에서부터 배운 바도 있으시고 이게 하나하나가 진정성이 있어야 된 거는 그런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틀리지 않은 얘기 아닐까요?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으니 다음에 창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사는 게 좀 단순하잖아요. 네. 이게 뭐 대단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라는 팩터랑 의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창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창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숙명처럼 큰 조직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조직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정도는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비스가 커지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조직을 이야기보다도 서비스가 커지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조직을 크게 키우는 거는 좀 이렇게 어떤 효율이든 뭐든 이렇게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컴팩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서비스는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죠. 타임젤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꿈이 야무져요. 얘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벌든 명예를 얻든 후회할 거가 이제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타임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야무진 꿈, 약간 그런 거 이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런 거죠.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지금의 가족의 일정 또는 가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끊임없이 새로운 가족의 일정이 시작되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아마 30년 정도 지나면은 이거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죠. 그냥 시골 집에 있는 빛바랜 앨범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제 어카운트를 이제 손주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거기에 들어보면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다 이제 있는 거고, 고 성장 일기 같은, 빛바랜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정 단위로 채팅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일정 단위로 막 사진이 올라가고, 댓글이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는, 언제 뭐 했다, 이렇게 일정만 타이틀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에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라서, 하나의 일정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가 쫙, 어떤 10년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되게 뿌듯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재미와 의미를 같이 가는 것이 박 대표님은 창업으로 정의를 하셨고, 창업을 할 때 그 엔돌핀, 도파민에 대한 부분. 아니요.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이게 엔돌핀이 나올 수가 없죠. 도파민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근데 그 창업을 정말 밥 먹듯이 하셨고, 지금은 이제 10년째 저기 하시고 있지만, 엑시트하고 난 다음에도 또 한 번에 뭔가를 꿈꾸고 계시는 거로. 우리가 늘 즐거우면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예, 늘 행복하면 뭐 천사가 제일 불행하다는 듯이. 이거 정말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냈거나 아니면 풀어내기 위한 단서를 찾았거나, 이게 결국은 스타트업을 하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기도 해서 거기가 사실은 그냥 꽂혀 있는 부분이긴 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10년간 타임트리를 하면서 행복했던 시점, 지점 뭐 이런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는 정말 참 딱하다. 너 왜 이렇게 사냐 싶은 이런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면 그 10년 동안 행복했던 지점, 시점, 진짜 점이네요, 점. 나머지는 다 고통과. 아니, 교수님 금도를 어떻게 하세요? 금도 땀 흘리는 내내 즐거우신가요? 아닐 거거든.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 야, 근데 그거를 위해서 10년 동안 참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산에 올라가는 과정을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제대로 등산하는 사람 아니고. 예. 어쨌든 이제 그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이거나 뭔가 달성을 한 이룬 뭐 이제 이런 등등의 것이지, 정말 운동은 싫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은 끝나고 나서 샤워하고 딱 나왔을 때 그 느낌. 그렇죠. 오늘 하루도 딱 이 느낌이 그 다음 또 하게 하는 이런 거라서 비슷합니다. 창업 다 그냥. 다 비슷하네요. 이게 운동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저도 검도를 부르신 그렇지만 이 5kg 되는 호구를 쓰고 몇 시간씩 하고 난 다음에 그땐 힘들지만 딱 벗었을 때의 그 쾌감. 그 찬바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예. 근데 그 얘기는 참 저도 10년 동안 즐거웠던 것이 시점과 그 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아련하네요. 혹시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한번 좀 있으시면 끝으로 한번 해주시죠. 이런 게 제일 선배로서 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낯설거든요. 결국은 예. 스타트판에 들어가면은 자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붙들고서 어쨌든 예. 그냥 전쟁인 거죠. 이 문제를 풀고 싶다는 절실함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서, 근데 이제 좀 덜 당황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충 이제 경험해봤다. 요런 게 있어서 여기가 얼마나 더 나빠지겠냐 하는 정도에 대한 요런 감이 있어서, 불편함에 대한 좀 익숙함 요런 것들이 좀 있는 정도, 이런 정도라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잘 되면 좋고 그 다음에 평가가 좋으면 당연히 좋은 건데, 얘를 약간 사는 거로 치환을 해보면은 내 인생인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얘를 돈 벌려고 스타트업 하는 사람, 이런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풀어보고자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기본이면은 걔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걔의 성과, KPI로서 뭐 숫자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걔와 관련된 나랑 연결된 지점들이 있어요. 몰랐던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도약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도, 제 이야기는 그건데, 교수님 찾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투자자를 설득할 수 없구나 하는 배움? 그 이야기는 나랑 맞는 투자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계속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잘 안 나타나. 나를 이해해주고 이 서비스를 이해해줄 투자가를 만나는 게 정말 잘 안 만나져요. 찾아다닌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열심히 하면서 얘가 서비스가 입소문이 나야지 알아보는 기회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잘하고 여기서 내공을 쌓아가면서 여기서 질문의 질을 자꾸 올려가야지 그가 나타났을 때 서로 알아보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후배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중간에 많이 하셨지만,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은 뭐냐면, 시간을 두고 자기를 성실하게 열심히 해나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게 찾아가기보다는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 해주고,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서비스 이러한 얘기들을 참 하셔서 제가 일본을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일본이 글로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저는 사실은 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컬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시장은 크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분들이 일본을 진출할 때 정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감동적인 얘기가 일상은 이쪽의 조합이다. 아주 명언이시고요. 창업 홀릭의 고수를 오늘 또 뵙게 돼서 젊은 스타트업이나 여기 일본에 진출하는 분들이 많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